세무회계 도담의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스탁옵션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세무회계 도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망 기업들, 특히 벤처 기업들, 야놀자나 그리고 밀리의 서재라든지 모비릭스, 얼마 전에 또 이제 선글라스로 유명한 제니가 선전한 iicombined.com 이런 곳에서 스탁옵션 관련해서 과세 이연을 해서 양도소득세 신청을 한다든지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 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탁옵션 관련해서요, 저희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거의 관련된 수수료나 이런 거 안 냅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별도로 해서 25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벤처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과세 이연 내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거나 한다든지 그럴 때도 이제 별도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 담당자 중에서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 명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오시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반드시 할인을 해드리니까요. 그 부분 또 놓치지 말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스탁옵션을 신고함에 있어서 들어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셔야 되는 몇 가지 제가 이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탁옵션을 행사하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이제 행사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양도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행사가는 우리가 주식 스탁옵션에 대해서 이제 부여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행사가입니다. 요거는 스탁옵션에 대한 부여 가격이라 부여 가격. 따라서 이 행사가와 스탁옵션에 대한 부여 가격은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행사 시점이 있고 우리가 부여 시점이 있죠. 다음 장을 이제 보시면 이 스탁옵션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부여를 하는 것이 이제 계약 시점이지 않습니까? 스탁 계약을 맺고 나서 일정 기간, 2년이 지나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주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이제 사겠다 라는 의사표현을 하는 행위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주식 부여 계약서에 작성된 부여 가액인 행사가액을 불입을 하면 그때 당시 시세가 행사가보다 보통 높겠죠. 그러니까 행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비싼 주식을 싼 행사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요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양도를 하면 그때가 이제 양도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부여 시점, 그리고 행사 시점, 양도 시점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이 과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내 스탁옵션 행사할래 라고 외치면 행사 시점의 그 주가와 내가 싸게 사기로 약정한 부여 시점의 그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지금 우리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과 스탁옵션에 대한 부분을 합쳐서 신고한다. 이게 기본. 그런데 만약에 그때 내가 저번에 다니던 직장에서 스탁옵션 계약을 했고, 하지만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우리가 행사를 해버리면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아마 과세를 한다. 그 기타소득은 우리가 기타 소득을 원천 징수를 아마 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퇴사를 했으면 기타소득, 근무하고 있으면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팩트이고,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나는 해당하는 주식을 모르는 3자에게, 우리가 상장 주식이면 우리가 모바일 선택스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그 MTS로 거래해서 양도할 때 그때 그냥 양도소득세로 낼래 하는 것이 과세 이연, 미뤄라. 근로소득 말고 양도 시점으로 미뤄서 해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스탁옵션에 대한 특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상장 기업은 양도했을 때는 10% 세금을 대주주가 아니라면 내지만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증권거래세만 납부하지.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 이연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안 내는데 양도소득도 안 내면 과세관청은 가져갈 게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때는 일반적인 비상장 주주의 세율인 10%를 적용해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회계 도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양도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상담을 해주는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번 시점에 5월 달에 해야 될 것은 이 바로 행사를 해서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 정도의 개념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특례 신청을 했을 때는 5년간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분할 납부가 있고, 과세이원 방금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과세특례 신청할 때는 과거에는 우리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 스탁옵션을 부여했던, 즉 계약했던 시점에 그 부여된 가액, 행사 가액이 부여 시점의 시가보다 낮아버리면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과세특례에 양도세로 것은 허용이 안 됐습니다. 허나 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우리가 부여 시점의 행사 가격이 실질적으로 그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미달하더라도 나중에 과세특례에서 양도세는 해줄게, 다만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로 신고해라 라고 우리가 양도세 2월 과세를 혜택의 폭을 넓혀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활한 스탁옵션 행사를 하면서 너무 세금이 많이 부과되면 스탁옵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비과세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블로그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비과세 규모를 판정하고, 어떤 때에는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우리가 기업별로 5억 원의 누적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 기업별 누적 한도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iicombined.com인데 우리 회사 전체에서 그냥 5억이면 자 먼저 뛰어가서 신청한 사람이 비과세 규정을 많이 적용받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내가 스탁옵션을 행사했을 때 여러 가지 회사를 다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에 스탁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한 회사당 규모가 합쳐서 5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본적인 스탁옵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소득세 신고하실 때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개념을 저희 세무회계 도담의 김정환 세무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그 블로그에 기재된 강남 사무소나 동탄 사무소 둘 중 아무 곳이나 전화하시면은 직원이 저에게 연결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탁옵션에 대한 세무 전문 세무사와 함께 하시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